안녕하세요. 네, 11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양자역학 이제 마쳤습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 대한 자연법칙이었죠. 그래서 거시세계와 다른 기본법칙이 성립하는 미세계가 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7세기에 천상법칙과 지상법칙 따로 있었는데 뉴턴이 이것을 하나로 한 가지 법칙으로 천상과 지상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감격했는데 20세기가 되면서 자연법칙이 거시세계와 미세계가 이렇게 다르다. 근데 자연법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는 거 우리 알았습니까? 그것을 기술하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걸 기술하는 언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입자라고 하는 말이 거시세계와 미세계가 같은 의미가 아니죠. 파동이란 말이 거시세계와 미세계가 같은 의미가 아니죠. 네. 다시 말하면 미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언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만들어서 미세계를 설명해야지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됐냐면 19세기 말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 사실들이 나오면서 일부는 바로 미세계, 원자, 분자, 내부 세계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제 줘가지고 미세계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우리 이제 미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구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한테 새로운 물리학을 이제 소개해 주었습니다. 19세기의 빛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기억나는 것이 맥스웰이 전자기 이론을 전부 집대성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전자기파를 이어냈죠. 그래서 빛은 그 전에 이미 빛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파동 중에서도 어떤 파동이냐면 전자기파다. 전자기파란 무슨 말입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하면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하면서 이동하면 뭐가 이동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변하면서 이동한다는 거였죠. 근데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예언하고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파동이란 수면파는 물이 없으면 전달되지 않았죠. 소리는 음파는 공기가 없으면 전달되지가 못했죠. 그래서 빛도 전자기파인데 이 빛은 온 우주 공간에 다 오니까, 별에서부터 빛이 온 모든 우주 공간에 오니까 바로 이 빛의 매질이 우주 공간에 전부 다 퍼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빛의 매질은 좀 알아볼래야 잘 알아볼 수가 없죠. 뭔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주 공간에 전부 다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에테르라고 먼저 이름을 붙이고, 분명히 있으면 우리 이름 붙입니다.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찾으려는 실험을 했습니다. 에테르는 뭐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냥 봐서는 모르겠으니까 그런 간접적인 성질로 에테르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실험들이 나왔는데 실험하는 쪽쪽 에테르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에테르를 찾는 실험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확실한 실험이 어떤 실험으로 알려져 있냐면 마이클슨 몰리 실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클슨이라는 사람과 몰리라는 사람인데,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마이클슨 간섭계를 이용했습니다. 간섭계는 두 빛이 왔을 때 간섭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간섭무늬는 굉장히 정밀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섭무늬를 만들려면, 빛이 오려면 어떤 빛이 와야 되냐면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이 와야지 돼요. 그래서 한 빛이 둘로 갈라졌다 다시 만나면 이게 바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이 되는데, 간섭계 중에서 마이클슨 간섭계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빛을 보낸 다음에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절반은 반사하고 절반은 투과시켜요. 여기다 은을 발라서, 그래서 절반은 반사해서 저쪽으로 갔다 오게 하고 절반은 투과해서 이쪽으로 갔다 오게 합니다. 저쪽에 다시 또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빛이 여기서 절반은 이쪽으로 가고 절반은 일로 가서 반사한 다음에 다시 모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섭성 빛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간섭이 보강 간섭이 돼가지고 더 밝아지고, 만약에 파장이 반파장 차이가 나면 그러면 어두워져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게 바로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이런 이제 마이클슨 간섭계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에테르를 측정하냐면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엄청 빨리 움직인다 그랬죠. 초속 30km 정도로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에테르가 바로 이 지구를 또 엄청 빨리 지구 입장에서 보면 에테르가 막 지나가고 있겠죠. 이걸 우리 에테르 바람이라고 했는데, 간섭 실험으로 이 에테르 바람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매질은 빛이 가는 거니까, 만약에 빛이 지나가는 매질이 같이 간다고 하면, 더 빨리 가면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고, 제3자가 볼 때 빛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매질이 거꾸로 가면 어떻습니까? 더 늦어지겠죠. 근데 빛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매질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속도에 제한이 없겠죠. 그래서 이 마이클슨 간섭계를 그냥 놔두고 측정을 하면, 한쪽은 공전 방향이라고 하면 다른 쪽은 공전과 직각인 방향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온 빛이 갔다 왔다 하는데 걸린 시간이 다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에 다르면 여기에 간섭 무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요 빛의 경로가 이쪽 거울하고 이쪽 거울을 경로를 똑같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간섭 무늬는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테르를 측정하냐면, 이 마이클슨 간섭계를 점점 회전을 시켜요. 이렇게 쭉 회전을 시킬 때 만약에 간섭 무늬가 바뀐다면 이것은 에테르 바람이 요놈한테 효과를 다르게 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효과가 있더라도 여기서 간섭 무늬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러면 에테르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섭 실험 결과는 어땠냐면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테르가 존재하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테르는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사실은 이 실험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바로 어떤 것도 같이 증명한 셈이 됐냐면, 이것은 빛의 속도가 지금 이 마이클슨 간섭계가 지구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빛이 움직일 때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는 움직이는 것과 수직인 방향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이 달라지는데 그 시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배가 있는데, 배가 이렇게 진행할 때 앞에 뭔가를 공을 던졌을 때 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던져서 저기서 벽에 붙여서 오는 거하고, 배가 진행하는 거하고 수직 방향으로 던져서 진행했다 올 때하고는 배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두 속도가 똑같다는 그런 것을 보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실험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속 불변을, 이 실험에서부터 에테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에테르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속이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우리가 알게 된 광속이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알게 된 광속이 불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떤 물체의 속도는 누가 본 속도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본 사람을 얘기해 줘야 된다, 또는 그 속도를 측정하는 기준계를 얘기해 줘야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이 비행기를 A라는 기준계에서 보고 B라는 기준계에서 본다고 하죠. 바로 이렇게 똑같은 자연현상을 서로 다른 두 기준계에서 보는데, 이 두 기준계가 상대적으로 서로 움직이고 있을 때,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뉴턴 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같은 자연현상을 서로 다른 두 기준계,
특히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두 기준계에서 측정할 때 그 좌표들 사이의 관계, 이거 우리가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비행기가 A 기준계에서의 좌표는 X, B 기준계의 좌표는 X'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A 기준계의 원점과 B 기준계의 원점이 시간이 제로일 때 일치하고 있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이의 간격이 VT가 되죠. 그러면 X와 X' 사이의 관계는 X'은 더 작으니까 어때요? X-VT 하면 되겠죠. 근데 A 기준계에서의 시간하고 B 기준계의 시간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지 않죠. 바로 이것을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합니다. A 기준계에서 위치와 시간을 X와 T라고 하고 B 기준계에서 위치와 시간을 X', T'이라고 하면 X'은 X-VT, T'은 T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두 기준계의 좌표들 사이의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속도 덧셈 법칙을 바로 갈릴레이 변환에서부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갔다라고 가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도를 구하려면 시간이 T1에서 T2까지 흘렸을 때 A 기준계에서는 위치가 X1에서 X2가 되고 B 기준계에서는 위치가 X1'에서 X2'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갈릴레이 변환을 써가지고 X1'은 X1-VT1이 되고 X2'은 X2-VT2가 되죠. 그러면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러면 간 거리, 변이죠. 변이 델타 X'은 X2'에서 X1'을 빼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X2 빼기 X1 마이너스 V T2 빼기 T1이 되죠. 근데 T2 빼기 T1은 델타 T고 T1' 빼기 T2' 빼기 T1'도 같은 델타 T니까 우리 속도를 구할 때 A 기준계에서의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 B 기준계의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T, 델타 X'인데 델타 T'하고 델타 T는 같으니까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은 델타 T분의 델타 X 마이너스 V인데, 요거를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 본 누구의 속도로 쓴다면 델타 T분의 델타 X'은 VCA가 되고 델타 T분의 델타 X는 VCB가 되고 저 V는 델타 BA가 되죠. 그래서 VCA는 VCB 더하기 VBA가 됩니다. 바로 이 속도 덧셈 법칙을 우리 갈릴레이 변환으로 구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뉴턴 역학적인 입장에서 같은 물체의 속도를 두 기준계에서 봤을 때 속도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속이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를 측정했더니 A 기준계에서 본 속도와 B 기준계에서 본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 갈릴레이 변환으로 구한 속도 덧셈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VCA는 VCB 더하기 VBA인데, 이때 B 기준계에서의 속도를 구하는데 A 기준계에서 본 속도가 C라고 하면, VCA는 C라고 하면 B 기준계의 속도 VCB는 바로 속도 덧셈 법칙에서부터 C-V가 되겠죠. 이것은 C보다 반드시 작아야지 되죠. 그래서 A 기준계에서의 빛의 속도가 C라고 하면 B 기준계의 속도는 C보다 작아야지만 되는데, 근데 갈릴레이 변환의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같아서는 안 됐는데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개 같다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빛의 속도는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거 갈릴레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도 이거 구분할 수가 잘 없어서 그냥 같은 것으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바로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이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자기파의 속도가 어떻게,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방정식에서 나왔죠. 그 파동방정식에서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파동방정식에 있는 그 시간으로 미분한 항에 있는 게 바로 속도의 제곱분의 1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속도를 우리 계산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계산으로 구했습니까? 입실론 제로 뮤제로 곱한 다음에 제곱권 취해서 그것의 역수가 바로 빛의 속도요, 전자기파의 속도였죠. 근데 이 전자기파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m/s인데
이것이 A중계다, B기중계다 이런 구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공의 성질은 입실론 제로와 뮤 제로는 이것은 빛을 관찰한 기중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자기학에서는 광속이 기중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다시 말하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결과로 나온 것을 전자기학이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중계와 B기중계에서 광속이 같다는 것을 우리 직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직관은 바로 무엇이 대표하는 거냐면 뉴턴 역학이 대표합니다. 뉴턴 역학에 의하면 이 두 개는 반드시 달라야 되는데 A기중계에서와 B기중계에서 본 광속은 반드시 달라야지 되는데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나온 결과는 그게 같다고 나왔고, 그때 이제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맥스웰이 예언할 때도 이게 같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풀어야지만 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죠.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